메모리 폼 매트릭스였나요? 그런 거 이따만한 거 토퍼 이만한 거 깔고 그 매트릭스 또 땅 푸시한 거 깔고 그 위에 이불 또 하나 깔고 눕잖아요. 신선이 된 기분이 듭니다. 구름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생활하셔도 되고 대학교 오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 동기는 침낭을 가져왔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그 안에 들어가면 편하다고. 마지막 3편은 새내기뿐만 아니라 아직 학교 생활을 대면으로 해보지 못한 비운의 코로나 학번 후배들과도 함께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현재 도어교육과가 본전공이고요. 그리고 복수전공은 국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과정상으로 따져보면은 그 중등교육과에서 중등교육과로 넘어가는 총합점 163학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학기마다 이제 풀로 24학점 정도를 들으시면은 이제 4년 안에 졸업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계절학기라고 하여 이제 정규 학기에 수강하지 못한 과목들을 추가로 6학점 정도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역시 있고, 또 학점 교류라고 하여 타 대학과의 그 어떤 과목을 들으면서 학점을 채울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서 이제 충분히 학점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간 경우나 또는 초등에서 유아로 넘어가는 경우, 이렇게 저희 학교의 장점인 두 개 학교 급이 다른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163학점보다 많은 학점을 들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년 다녀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저는 물리교육 전공하고 있지만 지금 복수 전공으로 지금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열심히 하시면은 4년 안에 가능해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계절학기나 학점 교류 많이 활용하시면은 4년 안에 가능하신데, 입학하기 전부터 복수 전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면 1학년 때부터 또 전공 과목을 들으시면은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런데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복수 전공 한번 해봐야지 이런 거면은 저는 그냥 교양이나 아니면 거기 관심 있는 전공 과목을 간편하게 듣는 것만 추천드리고. 네, 저는 복수 전공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 시간표가 이렇게 될 텐데 전공이 쏟아지는 몇 개 학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실습이나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점이 마이너스 1학점이 되거든요. 그 수업 시수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3시간을 들어도 2학점만 인정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간표가 좀 알차요. 그러다 보면은 전공 수업만 듣기에도 시간이 빡세고 전공 수업들과 다른 타 전공까지 들으면은 이제 그 시간표가 꼬이는 경우가 거의 100%라서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어차피 학위를 하나 더 얻는 건 하기 위해서 4년을 다니는 시간보다는 내 하나의 학위를 위해서 그 교원 자격증을 위해서 4년을 더 알차게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복수 공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학기는 못 썼어요. 그 공사를 해가지고. 근데 그 공사를 한다고 완전히 환골탈태를 해버렸거든요. 갈대밭에서 정말 이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마 뭐 산책뿐만 아니라 뭐 달리기나 아니면 뭐 이제 운동 같은 경우도 원하시는 거 거의 모든 종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낮에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과나 또는 초등교육과에서 이제 체육시기 수업을 하느라 아마 사용을 하기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지만, 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롭게 운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난 뒤에 해전초밥처럼 산책을 다들 많이 해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공사를 해서 트랙이 되게 이쁘게 깔렸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하면 되고, 그리고 배드민턴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드민턴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농구도 하고, 그리고 뭐 철봉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운동 웨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운동장이 아니더라도 그 잔디밭이 있거든요. 거기서 돗자리 깔고 뭐 음식 먹고 놀아도 됩니다. 물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요. 그리고 만약에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운동장 위쪽에 CC로드라고 해서 또 산책할 수 있는 길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 또 걸어도 되고, 학교에 또 되게 숨은 되게 산책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돌아다니다가 뭐 고라니도 발견하고 너구리도 보고, 네, 좋습니다. 교원대는 동물원이다. 네, 동본이라면 학번이 있겠죠. 예를 들어 20땡땡땡땡땡땡 거기서 이제 끝자리가 같은 과 내에서 끝자리가 같은 사람들끼리 선후배 사이를 동번 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번 선배한테 주로 뭘 얻을 수 있냐면 1학기 때 밥을 얻어 먹을 수 있고요. 이거 제일 중요해요. 2학기 되면은 이제 다 더치페이 하기 때문에 1학기 때 최대한 뽕 뽑으시고, 동번 선배가 진짜 2학년 되면 진짜 할 게 진짜 없어지거든요. 1학기 때 이미 놀기도 놀았고, 그럼
2학년 올라가면서 뭘 기다리냐? 1학년 새내기들 기다려요. 1학년 새내기들이 이 늙은이한테 관심을 가져줄까 이런 걱정하는데, 그리고 새내기면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대학생활. 그때 이제 동반 선배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먼저 여러분들이 다가와 주시면 싫어할 선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선배들한테 각종 팁들을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사람이면 학업에 관련된 팁, 그리고 교내에서 근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돈을 받으면서. 그런 거에 또 빠삭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각종 뭐 근로가 어느 근로가 좋고 어느 근로가 좀 힘들고 이런 것도 팁 얻을 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노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과 친해지면 엄청 신나게 놀 수 있어요. 이거 외에도 되게 선배들마다 잘하는 게 있는데, 사바사긴 하지만 동번 선배랑 같이 친해지다 보면 되게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정보들을. 동번이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겠죠. 다 만나면서 동번 모임이라고 해요. 선배들과 후배들이 다 같이 만나서 밥 먹고 가끔씩 뭐 술도 먹고, 그런 자리 가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정보도 얻고, 나중에는 뭐 임고 볼 때 졸업하신 선배들한테 좀 도움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과 내에서도 이제 선후배가 있지만 동번은 1대1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더 약간 애틋한, 좀 더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약간 군대나 휴학 네. 혹은 이렇게 혹은 또 이제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자퇴를 하게 되신 분들이 있으면 그 라인이 비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제가 그렇게 당했거든요. 제가 1학년이었을 때 2학년이 됐어야 될 선배는 그 자퇴를 하셨고, 3학년이 되셨어야 할 선배는 군대를 가셨고, 4학년 선배랑 이제 군대 다녀와가지고, 군대 안 갔으면 이미 졸업하셨을 분이 이제 3학년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위에 선배랑 위에 선배가 빈 상태였죠. 그래서 한 학기는 거의 이제 저 혼자 생활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원대 시스템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다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건 학과에서 좀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빵꾸가 나버리면은 이 불쌍한 새내기 혼자 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번이 번호대로 있는데 그 옆 번호들 있죠. 그 옆 번호가 좀 껴가지고 같이 놀아줍니다. 혼자 울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챙겨주기 때문에 나 가서 동번 선배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과에서 충분히 선배들이 여러분들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놀아주고 챙겨주고 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초등교육과에 같은 경우에는 저 동번 선배님이 동번 후배를 안 찾을 수도 있고 동번 자체가 없을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했고, 그럼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동번 선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초등학교육과는 그 과별 과라 초등교육과 내 과라는 느낌으로 심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선택 과목을 이제 심화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심화 내에서 짝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짝번은 동번과 마찬가지로 선배와 후배를 1대1로 커넥트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동번 문화와 똑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라면, 동번은 학번대로 결정이 된다면 짝번은 이것도 심화 바이 심화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선배들의 애장품 찾기라든가 혹은 애장품 뽑기, 이렇게 조금 다양한 게임이나 혹은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 돌리는 심화도 꽤 있다고 들어서, 그렇게 이제 운과 혹은 다른 그런 실력에 대한 가차 느낌으로 짝번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짝번 선배님한테 이제 수강 신청을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입학 초에는 선배들한테 모르는 걸 물어보면 선배들도 정말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많이 질문을 하시면 저희도 열심히 대답을 하겠습니다.